ハウステンボスのヨーロピアンクリスマス。世界は希望に満ち溢れている。そう信じられる夜を君にあげたい。聖なる夜よ、生きていく光となれ。憧れの異世界ハウステンボス。さあヨーロピアンホーリークリスマスへ。 안녕하십니까, 프로리플러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최근 크리스마스를 맞아 열심히 광고를 했던 하우스텐보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저는 9년 전쯤에 처음으로 이 하우스텐보스를 왔었는데요. 당시에 제가 꽤 만족스러운 곳이었다라는 기억도 가지게 되었었고, 그때는 제가 후쿠오카에서 머물면서 당일치기로 여기로 왔었던 거라서 그때 딸에게 다음번에는 하우스텐보스 오면은 꼭 자고 가자라는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하우스텐보스를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일본에서는 그럴싸한 광고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속았던 것도 한몫할 것 같은데요. 사실 하우스텐보스라고 하면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사가현처럼 애니메이션과 게임 등과의 콜라보레이션 등을 통한 이런 어트랙션들이 함께 제공되어서 한때는 나가사키에 떠오르는 관광 명소였습니다만은 이마저도 역시 지난 팬데믹을 겪으면서 홍콩 자본에 모두 매각을 당하고 다수의 어트랙션들이 자체 어트랙션 등으로 대체가 되면서 이제는 많은 모습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딸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함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강행을 했는데요. 그냥 당일치기로 오시는 분들이라면은 대중교통을 통해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따로 주차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으시겠지만은 이렇게 장내 호텔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조금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당연히 저도 이날 주차장을 잘못 들어가서 하부 주차장 관리인 아저씨가 도움을 주셔가지고 겨우 이제 전용 주차장을 찾아서 주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두 개의 QR코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른쪽 QR코드를 찍어 보시면은 구글 맵을 통해서 숙박자 전용 주차장으로 바로 진입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요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차장 진입하실 때에는 노란색 라인을 따라가시면 되시고, 주차권을 뽑으신다면은 그건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호텔 체크인 하실 때 제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그냥 무료로 주차가 적용이 되어서 출차 시에 따로 요금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 주차권을 잊어버리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차에다 두셨다가 나중에 나가실 때 찍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나면은 바로 앞에 호텔 전용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바로 체크인부터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는 이 오후권 구매자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서 버스 시간표를 확인하시고 해당 버스를 타고 호텔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저와 같이 이렇게 종일권을 구매하신 분의 경우에는 차에다가 짐을 뒀다가 3시에 다시 와서 짐을 가져가서 체크인을 다시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요. 그보다는 이 오니모츠 하코비 서비스라고 해서 버스 정류장 안에 들어가 보시면 미리 짐을 해당 호텔로 보내주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오실 필요 없이 체크인 시간이 도래하신다면은 언제든지 바로 그냥 호텔로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니모츠 하코비 서비스를 꼭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물론 비용은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손을 가볍게 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만은 장내 호텔에 투숙을 하시게 되면은 사실 저녁이 되면 술을 한잔하고 싶다 하더라도 따로 사 먹을 데가 없습니다. 편의점도 없기 때문에 꼭 주차장 왼쪽에 있는 이 편의점에서 맥주, 하이볼 아니면 추아이 같은 거라도 사서 가방에다 넣어서 미리 보내놓으셨다가 저녁에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역시 결국 다시 나와서 술을 사가지고 다시 들어갔거든요. 다만 이 안주거리는 장내 곳곳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그냥 술과 음료 정도만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 입장권도 전부 모바일 QR코드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전에 사용되던 이런 티켓들은 이제는 추억 속으로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집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왔던 티켓들을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만큼 일본 또한 이 모바일과 디지털이 결합된 사회에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한국만큼은 아니지만은 일반적인 대도시, 도심 상권의 경우에는 더 이상은 겐키놈이라고 하는 이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곳보다는 키오스크를 통한 카드 결제 또는 모바일 포스 시스템을 통한 카드 결제 시스템들을 도입한 곳이 많아졌음도 역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캐시리스 사회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의 결제망과 함께 만나게 된다면 비자, 마스터, 아멕스와 같은 글로벌 카드 회사들은 국경 간 결제에 블록체인을 반드시 도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도 곧 도래하게 됨을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것 같네요. 심지어 일본은 현재 컨택트리스라고 해서 신용카드를 단말기 근처에 대고만 있으면은 애플페이나 삼성페이처럼 결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오히려 한국보다 더욱더 빠르게 신용카드와 블록체인을 통한 국경 간 결제를 도입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렇게 입장을 해보시면은 가장 먼저 반겨주는 소베니어샵, 기념품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살 게 없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으로 가득했던 기념품점이 아니라 이건 그냥 80년대 문방구 수준이고요. 중국 자본이 유입됐을 때 하나의 산업이 얼마나 빠르게 무너져 가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명확한 예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망하는 가게는 들어가면서 벌써 분위기부터가 다르잖아요. 가게는 텅 비어있는데 사장이라는 사람은 친구나 지인으로 보이는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술 마시고 떠들면서 경기가 나빠서 그렇다느니 물가가 올라서 그렇다느니 신세 한탄하고 있는 그런 식당에 들어간 바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지금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무리 평일 오전 11시라고는 하지만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직원 수가 입장객보다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분명히 2015년에 만년 적자 상태를 흑자로 전환했었음에도 그로부터 9년이 지난 현재는 다시 한 번 더 팬데믹 이후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이제는 거의 회생 불가의 상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도 중국 자본마저 적자에 허덕이게 된다면은 결국 이 부지를 나가사키시가 매입을 하고 공원화를 한다던가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보신다면은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은 철저하게 현지화에 성공했고 현재 많은 애니메이션들과의 콜라보레이션 뿐만이 아니라 슈퍼마리오로 대변되는 슈퍼 닌텐도 월드와 또 최근 새롭게 개장한 동키콩 컨트리와 같은 이런 다양한 IP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점과는 완전히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른바 리즈 시절의 하우스텐보스를 기억하고 계신 분이 다시 이곳을 방문하게 되신다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실 것이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망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치즈노 시로, 치즈의 성 역시도 예전에는 발 디딜 틈도 없어가지고 사람이 북적대고 줄을 서야 결제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사람도 없고 상품도 없고 모든 것이 그냥 엉망인 상태가 되었고요. 그 옆에 있는 기념품관이라고 해서 또 다를 건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없어요. 2층은 아예 영업을 하고 있지도 않고, 한국도 지금 이제 경기 침체로 상권들이 많이 무너져가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일본은 지방 테마파크가 이 정도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죠. 또 장내 카피테리아들의 경우에도 처참합니다. 방금 보셨던 치즈네 시로에서 판매 중인 상품을 조리해서 재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냉동식품이니까 맛은 아예 기대하실 것이 못 되고요. 다만 이렇게 중간중간 카피테리아들을 통해서 나름 지역 특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세보 버거라든가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야키토리아 등을 통해서 이런 주전부리와 함께 맥주나 하이볼 등을 드실 수가 있는 이런 소소한 재미는 또 있기는 합니다만, 과연 이것이 원데이 패스 가격을 지불하고 여기까지 왕복하는 차비를 생각해 본다면은 글쎄요, 과연 이곳에 올 가치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평일이라지만 사람이 정말 없는데요. 또 그도 그럴 것이 리즈 시절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어트랙션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낚시 어트랙션 딱 하나만 빼고 전부 교체가 됐습니다. 물론 제가 낚시에 진심인 인간이긴 합니다만은 와이프랑 딸이 오죽하면은 이게 제일 재밌었다고 하면서 차라리 여기를 2번 들어가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만 이 어트랙션 맞은편에 나와 보시면은 이렇게 해수 운하 속에서 감생이들이 또 헤엄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놈들 보면서 차라리 여기를 진짜 낚시공원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네요. 그리고 물론 예전에는 여기에 참돔이랑 숭어 그리고 쥐치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오로지 감생이랑 보고만 헤엄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예전에는 이 광장을 중심으로 특설 무대가 있어가지고 시즌 패스를 끊고 들어오신 지역민들이 다 같이 맥주 한잔 하고서는 얼스 윈드 앤 파이어, 세프템버 이런 노래에 맞춰가지고 춤도 추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졌고, 그나마 한국 군필 남성들이라면은 이런 실내 비비탄 사격장 정도는 조금 흥미로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레밍턴, K2, 글록 중에서 고를 수가 있는데 K2는 심지어 자동 난사도 가능하더라고요. 아무튼 어트랙션들은 그냥 다 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스터들을 비롯한 직원들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어트랙션 자체가 똥이라 어딜 들어가시든 상상 그 이하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오다이바에는 건담이, 또 하우스텐보스에는 패트레이버가 이렇게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마저도 또 철거가 된 상태이고요. 대부분의 어트랙션이 실내에서 3D 고글을 착용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유일한 실외 어트랙션이 지금 보시는 이 3층짜리 메리고라운드, 이거 딱 하나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 고객층은 10대, 20대 여학생들 뿐이더라고요. 실제로도 저기 보이는 저 친구들도 인스타 사진 찍느라 저 앞에서 한 30분 정도를 서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하우스텐보스가 현재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상 시작 때 보셨던 이 일루미네이션에 몰빵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이용객들이 저렴한 5후권을 구매하셔가지고 입장을 하고, 심지어 그마저도 지역민들에게는 1000엔짜리 바우처를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소베니어 샵이나 카피테리아 등에서 사용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 후쿠오카 크리스마스 일루미네이션처럼 이 일루미네이션이 화려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나마 이 장내 레스토랑 중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피노키오마저도 이제는 또 더 이상 예전처럼 맛이 있지도 않더라고요. 차라리 저기 송도에 가시면은 아띠오와 나폴리라고 해서 제가 자주 가는 나폴리 피제리아가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탈리아에서 또 한 6개월 정도 살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정말 맛있습니다. 물론 제가 추천드리는 메뉴는 까추꼬 로쏘, 그리고 포모도로 디페스에다가 나레 피자, 이렇게 3가지 메뉴를 같이 드시는 구성인데요. 혹시 해물 요리를 좋아하지 않으신다면은 꽈트로 포르마지오나 이 풍기 프로슈토와 같은 피자들도 상당히 맛이 있으니까요. 한 번쯤 방문해 보시는 것을 매우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모든 면에서 하우스텐보스는 이제는 전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만한 곳이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라도 큐슈를 가시는데 하우스텐보스를 계획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은 여기는 반드시 꼭 걸으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가시면 무조건 실망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날 장내 호텔인 덴하그라는 곳에서 1박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하버가 맞닿아 있는 곳이라서 당연히 하버 뷰를 기대했지만 실제로 제가 보게 되는 뷰는 이렇게 나무로 꽉 막힌 트리뷰였고요. 사실 여행이 어떻게 매일 성공적이겠습니까? 좋은 경험이 있으면 또 나쁜 경험도 있고 그런 거죠 뭐. 그리고 또 나쁜 경험이 있어야 좋은 경험을 했을 때 더욱더 기억에 남고 그러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1박을 하고 나면 아침에는 출국장인 주차장까지 가는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호텔 내에 시간표가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보시고 잘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리플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